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24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말 끝이 났습니다. JCN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선된 당선자들을 초청해서 대담 방송을 마련합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선거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공약사항 이행과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들을 들어보시고요. 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당선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초청해서 약속 이행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도 JCN은 미리 약속드려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젊은 피해 격돌로 큰 관심을 모았던 남구 갑에서 국민의힘 국민 추천 후보로 당선된 김상욱 당선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축하 인사도 받으시고요. 네네. 피로도 풀으셔야 될 텐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피로가 더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겁습니다. 자, 좋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남구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성공 후사에 큰 마음을 내어주신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그리고 박기성, 허은욱, 최건 후보님, 그리고 함께 경쟁해준 여러 상대 후보들에게도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저는 소신과 열정, 균형과 합리,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도전한 정치 신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이 다름이 발전의 촉매가 되고 당파의 다름이 건설적 논의의 시작이 되는 품격 있는 그릇이 큰 그런 보수 정치를 열어가겠습니다.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는 합리적 보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시민들께서 당파로 다투기보다는 울산과 시민들을 위해 미래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힘있게 추진하라는 의미로 제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뜻을 명심해서 초심을 지켜서 겸손하게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합리적 보수 정치를 얘기를 하셨고요. 초심을 지키고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이 아픈 결과를 얻은 국민의힘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뼈아픈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본인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네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도 정치 신인으로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성하고 더 나아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더 겸손하게 받들고 나아지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고치고 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울산입니다. 당파 싸움이 아니라 시민과 울산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함께 토의해 나가는 열린 정치를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희 국민의힘을 다시 힘있게 믿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욱 당선자의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네네. 예, 당선자를 포함해서 처음에 5명이 경선 후보로 나섰어요.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처음 시도한 국민 추천제 후보로 공천이 되고요. 본선에서는 또 울산에서 가장 많은 경쟁자와 선거를 치렀습니다. 네. 정치 신인 입장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사실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에 저에게는 또 큰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반 시민이었다가 이번에 처음 도전한 정치 신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마음 하나로만 도전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경쟁 후보들과 경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좀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급터 로타리에서 시민들께 거리 인사를 하면서 스스로 되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개인 김상욱은 이제 없구나. 이제는 오직 울산을 위한 또 대한민국을 위한 공인으로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고 한 번 더 그런 마음을 더 단단히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같이 경쟁하신 상대 후보님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경쟁 과정에서 제가 참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더 겸손하게 배워가는 그런 김상욱이 되겠습니다. 다름에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배움을 얻는 그런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배움으로 오직 시민들을 받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좀 짧았죠? 매우 짧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선거 사무실 개소식도 가장 늦었을 것이고요. 후보 확정도 가장 늦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 당연히 인지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선거 전에 당연히 저희 지역구 국민들께 충분히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또 급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 보니까 선거 당일까지도 인사를 못 드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참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부터라도 더 바지런히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이 말씀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인지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또 정치 신이다 보면 선거 조직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네네. 그 때문에도 굉장히 좀 곤란한 경우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네네. 네. 사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보면 많이 무모했습니다. 저하고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3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 선거 조직도 없고 저 혼자 운전해서 저 혼자 인사하러 다니고 저 혼자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당에 정식으로 후보가 되고 나서 이제 당에서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와 또 여러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선거 치룰 수 있었고요. 참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선거였고 많은 분들께서 개인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저에게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히 당내에 경쟁하셨던 여러 후보들께서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같이 손을 잡아주신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정치가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당 안에서도 소통 못하고 화합 못하면 저도 명분이 없는데 제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니 제가 큰 힘을 얻었고 소통과 화합의 1단계를 보수의 단위라도 무사히 이루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를 올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 공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자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게요. 네. 자, 울산은 더 많은 자치권과 네.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 자, 이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좀 먼저 비교부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부처의 인허가 권한 중에 4,660개를 이양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원래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근데 제주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제주도에 많은 국제학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많은 학생들이 제주도에 국제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이제 좀 시장 메커니즘으로 또 기능도 하고 또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농생명 바이오식품 산업 위주로 중앙부처의 권한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보다 농생명 관련해서는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더 빨리 인허가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기업들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겠지요.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지방정부에 내어지는 보통교부세 중에서 3%를 보장받았습니다. 네. 상당한 예산권을 확보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보한 도시와 확보하지 않은 도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울산이 다른 도시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어야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산업을 기를 수 있을 것이고 한 분야, 특정 분야 산업을 기른다면 거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산의 미래는 울산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울산을 만들어갈 건지는 우리 울산 시민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울산에 대한 좀 더 넓은 자치권과 예산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테마를 던졌고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다 다소 소외되었던 지방에 또 광역시 단위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겁니다. 저희는 울산 광역시입니다. 광역시의 장점과 또 권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형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지원 법안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광역시는 지키면서 포괄적인 지원 법안을 만드는 좀 묘수를 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권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첫 번째부터 완결될 수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수많은 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특별자치도 법안만 만들어 놨을 뿐이고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개정하면서 하나씩 내용을 채워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무엇을 담는지는 이 이후에 우리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또 연구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더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법령을 먼저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포괄 법령을 일단 법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거기에 무엇을 담을지는 이 이후에 면밀한 연구와 시민들의 의견 취합을 거쳐서 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 울산의 국회의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울산 국회의원들만 힘을 합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이번 총선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힘에서 4석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인데 그러다 보니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도 협조를 반드시 얻어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중앙의 타지의 국회의원들과도 협조를 충분히 얻고 설득을 해야 되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저와 당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 울산에 꼭 필요하다. 우리 산업수도의 울산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울산에 대한 자치권과 또 예산권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지원 법령을 꼭 발의를 하고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많이들 좀 지지해 주시고요. 이게 결국 되려면은 뜻이 모이려면 시민들께서도 좀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울산에 대한 이익 부분들이기 때문에 울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찬성을 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협치가 꼭 필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 공약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은 우리 아이 안심 케어, 맞벌이 자녀 돌봄, 여러 가지 그 가족을 생각해 하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다둥이 아버지라서 그런가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그 이유도 클 것 같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제시를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존속 가능하다는 절박감도 큽니다. 우선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국가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보다 깊은 관심 그리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0만 원 벌고 있는 가장 입장에서 아이를 2명 낳아서 기르면 이 가장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아이를 낳지 않으면 충분히 자기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해서 이런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세제 개편 같은 그런 경제적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양육비도 좀 더 현실적인 직접 지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기관이 보육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이 보육시설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교사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자질이 확보가 돼야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가 가서 괴롭힘을 당한다 아니면 자질이 없는 선생님에게 간다라고 의심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입니다.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적 존중을 받아야지 자질이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더해서 이 보육 선생님들의 그 자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정도 성격이나 아니면 인성이나 아이에 대한 애착도나 이런 것들을 다면 평가해서 이 보육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법제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중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동안에 받는 많은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치료를 도와준다든가 하는 좀 이런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요거는 법을 떠나서 얘기인데 우리 부모님들과 또 보육교사, 보육시설 관련자들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좀 이해와 격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불신하면 서로가 힘이 듭니다, 사실. 이 불신하지 않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또 불신하지 않는 문화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들 네. 그런 고민들을 좀 계속해서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세제 부분들이라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차별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또 생길 것 같아서 이 사회적인 합의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도 공약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네네. 저와 대담 방송을 하면서 우리의 기계에 익숙한 부울경이 아니고요. 양산 경주 그 이웃도시와 경제연맹을 강화하겠다.
문화적 이질감을 줄여가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네네. 보충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는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유는 부울경 메가시티 첫 번째는 우리 울산이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울산이 부산의 변두리가 되어버리는데 그러면 교육이나 주거나 산업에서 행정에서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때문에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산광역권, 울산광역권, 경남광역권 움직이는데 옥상옥의 행정기관만 더 만들어져서 행정 비용만 더 나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의들 때문에 예전에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도 멈췄고요.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에서 결국 수혜를 본 곳은 부산의 사상 쪽에 여러 가지 국가시설들이 들어가는 수혜만 부산에 집중됐을 뿐입니다. 우리 울산에 수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는 반대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울산을 중심으로 한 양산과 경주의 경제연맹체를 제안하는 것은 메가시티가 아닙니다. 경제연맹체입니다. 상당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 시민들과 양산 시민들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의료나 문화나 교육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경주 시민들 대구까지 가는데 불편하시고요. 울산이 가깝습니다. 교통이 더 낫습니다. 양산 시민들 특히 웅상 쪽에 계신 분들은 부산 가기도 그렇고요. 울산 가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쪽의 자체적인 서비스 수요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기도 힘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울산 남구의 발전된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우리 울산 남구는 새로운 수요처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요. 양산 시민들과 경주 시민들의 생활 수준도 올라가는 겁니다. 시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교육, 문화, 의료만 말씀드렸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업이나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외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중심이 되어서 양산과 경주 시민들의 여러 서비스를 받게 하면 서로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교통체계도 개선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양산, 우린 울산 이렇게 나눠질 것이 아니라 이웃 도시로 함께 간다는 문화적 이질감 극복이 필요하고 지금 의외로 이런 문화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 교류가 많이 없고 함께 이용하는 시설도 많지 않습니다. 거리적으로는 가까운데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 적습니다. 양산과 우리 울산이 함께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함께 유치해서 함께 이용하게 만들고 함께 편익을 제공한다면 문화적 이질감도 줄이고 또 함께하는 의미도 더 강해지고 우리 울산 남구에는 또 새로운 경제 활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간략하게 좀 줄여보면요. 경제연맹체가 더 울산의 이익이다. 그렇죠. 그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치 신인 당선자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 답변을 제가 좀 기대를 해볼게요. 네네. 당선자는 지난 21대 국회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정달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사실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답해서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친 당파 싸움이 심합니다. 중요한 거는 시민이고 국민이어야 하는데 자당의 이익에 맞지 않다고 서로 간에 발목 잡고 법안이 통과도 못하고 늘 정쟁에 빠져 있고 소통도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하게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법안이든 정책이든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 당 정책이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이런 것들이 저는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거대 야당이 힘이 세다 보니까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서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또 여당은 여당대로 우리 국민들과 또 야당에 대한 소통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2대 국회에서 저는 최대한 저희 여당 입장에서 저희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발의하고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또 국민들과 또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소통화해서 국민들께 필요하다면 시민들께 필요하다면 당리당략을 떠나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22대 국회가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좀 불편했던 질문이었는데 네네. 아주 부드럽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 부드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당선자는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네거티브 운동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궁금하고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 상대 후보들도 호응했는지. 네. 당선자가 선거 기간 때 누군가에게 들었던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방은 총을 쏘는데 당선자는 십자가만 지고 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네거티브입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더 큰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에 대한 비난은 제가 모자랐던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르면서 더 큰 발전을 얻고 제 잘못된 것을 고친다면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께 더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제가 선거 처음 시작하면서 그래서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절대 네거티브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 후보로부터 배움을 얻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혹시 상대 후보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절대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나아가서 선처 탄원을 하겠습니다. 화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선거 기간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선거는 전쟁이더라고요. 쉽지 않았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님들께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고 믿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아마 좀 마음이 앞서셔서 네거티브가 일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거 기간 내에 단 한 번도 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또는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 도리어 배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후보들이 제안했던 여러 공약 중에서도 제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당내 경선에서 모 후보께서 제안하셨던 부분인데 울산 남구에 교통 허브를 만들자, 환승센터를 만들자. 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좀 절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무거동 쪽에 환승센터가 생기면 참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양산 경주 경제 연맹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공약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매칭이 되네요. 매칭이 되지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 본선에서 또 타당 후보께서 제안했던 소상공인 전문은행 물론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어려움도 있고 과거에 좌절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아이디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이 더 필요하구나. 그럼 네. 어떻게 금융 지원을 할 것인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더 활용해야겠구나.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 그래 재보험이나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구나. 그럼 기존 금융기관들과 연계가 필요하구나 하는 좀 발전된 아이디어로 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생각들이 다양하게 토론을 일으키면서 더 발전된 생각으로 나아가고 화합되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려면 서로 간의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이거든요.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정치 행보를 하면서 인신공격이나 또는 근거 없는 비방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만 정책에 관해서 잘못된 점에 대한 지적이나 더 나은 생각에 대한 제안은 적극 받아들여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속을 실행하는 데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는 일을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일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게서 배움을 얻겠다라는 네네. 어떤 그런 다짐 또 그 내용들을 갖다가 선거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자, 당선자를 응원해준 시민 여러분들께 각오의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다시 한번 제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울산 남구와 또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여러 일들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저는 품격 있고 그릇이 큰
새로운 보수 정치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서로 파벌이 다르다 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정치를 보이고 싶습니다. 시민들께서 정치를 보고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정치를 보니 흐뭇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늘 화합하고 함께함에 연구와 실행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지금 해 나가야만 할 도전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힘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울산의 미래 세대들이 울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먹거리와 또 생활 터전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울산 발전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품고 울산에서 자신의 꿈을 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길을 열고 발을 많이 움직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것이 시민들께 제가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겸손하게 처음 마음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선자의 다짐과 약속 제대로 보셨습니까?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김상욱 당선자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매번 선거에서 정당들은 개혁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들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보는 국민의 시각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이것은 정치권이 그동안 수없이 개혁을 외쳐왔지만 그 변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 불신의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은 정치권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번 선거의 당선자들이 기꺼이 해주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